안녕하세요. 쓰레기가 보물이 되는 슬기로운 재난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난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혹시 재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재난하면 위기 상황이죠. 위기 상황에서 100% 준비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재난은 갑자기 불현듯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예측 불허하게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100% 준비 상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생존 배낭을 아무리 완벽하게 꾸며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일어난 일들은 그것에 대응하는 것이 100%는 없죠. 그럼 이 100%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대응은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재난 대응 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재난과 관련해서 대비하는 그런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평소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재난 대응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난 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준비해서 대비하는 게 중요하고요. 재난 시에는 물론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네, 당황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당황하지 않아야지만 그 다음 후속 행동을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난 대응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재난으로부터 생존을 돕거나 또는 재난으로부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 사물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사진에서 보이는 호루라기 용도는 뭐죠? 네, 소리를 내는 거죠. 소리를 통해서 내가 처해 있는 위험한 상황을 알리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알리려면 특징은 어때야 될까요? 네, 내 목소리보다 커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재난이라 함은 내가 위급한 상황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만약에 호루라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렇게 소리가 나는 그릇들이 있죠. 놋그릇이라든가 밥솥 안에 있는 내솥같이 꼭 저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런 것처럼 생긴 그런 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용기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시각적으로 위험을 알리는 방법인데요. 사진에 있는 것은 SOS 깃발이에요. 저런 게 만약에 구비가 돼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저런 것들은 어떤 걸 알리는 거예요? 위험한 사항을 먼 발치에서도 내가 지금 위험합니다 라는 걸 알아주도록 나타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면적이 좀 컸으면 좋겠고 또 색깔도 어때요? 그냥 무채색이면 먼 발치에서 봤을 때 잘 눈에 안 띄겠죠. 색깔도 야광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재난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없다고 그냥 포기하고 말까요? 그건 아니죠. 네, 가정에서 사용하는 커튼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까 면적이 넓으면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커튼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야광색의 보자기 같은 거,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때요? 저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주변에 좀 구비를 해 놓으면 재난 상황이 됐을 때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난 상황에서 소리로 알리고 시각적으로 알리는 방법도 있지만 재난이 됐을 때 신체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탈수 현상이 온다든가 뭐 염분이 부족해서 신체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든가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흔하게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물부터 떠올리는데 물도 물론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아까 염분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염분까지 빠졌을 때는 물보다는 이온 음료가 더 유용한데 그 왜 유용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자, 게토레이나 포카리 스웨이트나 저 세 가지 음료수가 다 이온 음료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의약품에 해당되는 이온 음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네, 그렇죠. 2번이에요. 포카리 스웨이트는 이렇게 의약품에 해당도 되기도 하지만 설사나 발열 시에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효과적인 게 만약에 없어요, 주변에. 그러면 이것도 포기할까요? 네, 그건 아니죠. 네, 음료별 체내 보존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흡수한 수분이 4시간 후에 몸 안에 남아있는 비율을 보면 물 같은 경우에는 한 38% 정도가 되고요. 이온 음료인 포카리 스웨트는 57%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비율을 보면 물과 포카리 스웨트의 비율이 한 20% 정도가 차이가 나죠. 물론 물밖에 없을 경우에는 물도 유용하지만 아까 염분이 빠졌을 때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포카리 스웨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포카리 스웨트를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카리 스웨트는 물 1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설탕 4큰술 40g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금 0.5 작은 술인데 요건 4g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설탕과 소금의 비율을 보면 한 10대 1 정도가 되죠. 이 분량을 물 1리터에 희석을 시키면 우리가 평소에 마시는 이온 음료와 대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재난이 생겼을 때 재난으로부터 이동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발인데요. 발을 보호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발을 왜 보호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죠. 재난 상황은 예측 불허하고 내가 현재 있는 곳이 안전한지 안 한지 몰라요. 그러면 순식간에 아니면 불현듯 갑자기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발에 문제가 생기면 이동이 어때요? 불편하죠. 그래서 발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발이 물에 젖지 않도록 비닐로 감싸고 그 다음에 밑에는 파편으로부터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고정할 수 있는 딱딱한 그런 물건을 통해서 2가지로 이렇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끈으로 묶어주면 훨씬 더 발이 보호될 수 있겠죠. 발을 보호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저렇게 단단한 물체는 주변에 둘러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활용을 잘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이 안 떠오를 수 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 생활에 관련된 모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쓰이는 것들을 좀 유심히 관찰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생활에서 쓰고 있는 랩이죠. 그럼 랩의 특징과 어떤 상황에서 활용 용도가 높을까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죠. 네, 첫 번째는요, 보온에 사용해요. 네, 그냥 보온하는 거, 여러분들 신문과 랩 관계예요. 2장의 신문을 배에 감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랩을 두르면 어떻게 해요? 보온 유지가 굉장히 잘 되겠죠. 자, 근데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좀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나가고 있는 저 해설 부분이 일본어 책자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는 지혈후 환부를 보호하는 건데 지혈이 잘 됐어요. 근데 지혈이 되고 나서 그냥 두는 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랩이 가진 특수성이 있어요. 기밀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밀성은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이 상처 부위에 다가가지 않겠죠. 그래서 환부의 보호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부처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부처나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목을 얘기를 해요.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 부위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선 그렇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냥 딱딱한 물체를 댔다고 해서 그 상처난 부위가 고정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랩으로 감싸서 상처 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중요하죠. 재난 상황에 단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랬을 때 식사 안 할 수 없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용기, 요즘같이 특히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되는 식기 사용, 사람이 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회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위생을 위해서 저런 용기에 랩을 씌워서 여러 사람이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문이에요. 신문 아주 많이 유용하죠. 신문의 첫 번째 기능은 정보를 주는 기능으로서도 굉장히 유용한데 그 다음에 이런 생활 안에서도 유용합니다. 첫 번째 유용한 기능을 보면 부목이 없어요. 없을 때 신문이 여러 장 겹치면 어때요? 딱딱한 기능을 하죠. 그래서 부목 대신 저렇게 상처난 부위를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단열하는 거, 보온할 때 쓰는 랩과 같이 활용하면 보온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거 이야기 드렸습니다. 3번째는 이불, 이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아무것도 없을 때 신문 한 장만 덮어도 안 덮는 것보다 훨씬 더
보온성 유지가 된다라는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 네 번째는 좀 예외사항이긴 한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재난 시에도 굉장히 그 재난에 몰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칭얼거리거나 할 때 신문을 이용해서 저걸로 공을 만들어서 장난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테이프 많이 보셨죠? 저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반 테이프하고는 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테이프를 소개하겠습니다. 덕테이프라고 하는데요. 이 덕테이프는 활용법이 아주 굉장히 폭넓기도 하고 유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유용한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그 저 주인공 아시나요? 네, 맷 데이먼이죠. 맷 데이먼이 주연했던 SF 영화 마션인데요. 저 마션에서 주인공 이름은 마크 와튼이에요. 근데 화성 탐사를 떠났던 그 동료들이 다 귀환을 하고 나서 마크 와튼이만 그 화성에 남은 거예요. 그랬는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얼굴에 쓰고 있는 고글 유리에 금이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산소가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생존이 가능해요, 안 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덕테이프를 이용해서 금이 간 고글을 수리를 해서 물론 저것만 해서 귀환이 무사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호흡이라는 건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게 거기 때문에 그 고글을 고쳐서 무사히 귀환했다는 영화의 내용이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저렇게 고글 말고도 화성 기지에 있었던 큰 도구를 수리를 해서 사용했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화성은 영화의 내용이지만 실제로도 1970년도에 미국의 나사에서 발사된 아폴로 13호가 있었어요. 이때 이것도 달 착륙을 앞두고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무사귀환이 어려운데 이 상황에서 덕테이프로 이산화탄소 제거기를 연결을 해서 다행히 무사히 지구로 귀가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덕테이프 활용법인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지금 덕테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 사진 중에서 특별하게 안내 드릴 건 상처가 났을 때 상처는 베이고 나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덕테이프를 잘게 잘라서 상처와 상처 사이를 당겨서 붙이면 응급처치로 가능하고 빨리 이동을 해서 상처난 부위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에도 덕테이프가 아주 유용을 해요. 우리가 캠핑이나 야외 활동을 할 때도 재난과 마찬가지로 예측 불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랬을 때도 미리 잘라서 가지고 다니다가 신발이 고장났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사용했던 기구들이 고장났다든가 했을 때 잠시지만 그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다 중요한데 저 발바닥 부분 보이시죠? 발바닥은 뭐냐면 군대를 가게 되면 행군을 한대요. 행군은 뭐냐면 긴 거리를 걸어가는 그런 건데요. 그렇게 긴 거리를 걷게 되면 발바닥에 뭐가 생겨요? 네, 물집이 생기죠. 그랬을 때 물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걷기 전에 양쪽 발바닥에 미리 저 덕테이프를 붙이면 물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활용하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렇게 10가지의 덕테이프 활용법을 안내를 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이 저 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런 내용들을 보고 활용하면 좋겠고요. 더 강력한 의미에서 또 큰 의미에서 활용법을 좀 안내해 드리자면 경비행기가 파손되었을 때도 덕테이프로 전체를 감고 밀봉하다시피 해서 보완을 하면 그 비행을 하는데 잠깐이지만 임시 방편이긴 하나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배 같은 경우도 수리를 할 때 덕테이프를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는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덕테이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덕테이프를 구입하라는 권유는 물론 아니고요. 덕테이프의 성능이 방수면이나 보수면이나 또는 강력하게 접착되는 면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것보다 월등히 탁월하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안내를 드렸고요. 만약에 생활 안에서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없다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청테이프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 하나 드리고 갈게요.
자, 스카우트 아시죠? 여러분들 스카우트 하신 분들도 계시죠? 스카우트가 매는 삼각건이 있어요. 이거의 용도는 뭐 어떤 걸까요? 상처를 입었을 때 지혈용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생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삼각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삼각건의 용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친 부위를 고정을 하고 그 다친 부위를 오염으로부터 방지하는 데 사용을 해요. 그럼 특징은 어때야 돼요? 깨끗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해서 상처를 두르는 어떤 것도 다 상처 부위 면적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 좀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삼각건이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삼각건이 없을 경우에는 꼭 삼각건이라는 건 뭐예요? 사각형의 보자기를 접어도 삼각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상처가 났을 때 상처 부위를 고정을 하고 옷과 옷을 바느질하듯이 옷핀으로 고정을 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다 뭐예요? 응급처치예요. 다음 처치를 하기 위해서 그 상처난 부분이 더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좀 기지를 발휘해서 주변에 좀 상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각건을 머리에 두르는 방법, 그 다음에 손에 두르는 방법, 팔에 두르는 방법이 있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찾아보시고 활용 능력을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난 시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죠. 골절, 뭐 그런 뼈가 부러지는 이런 현상들인데 그러면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목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친 부위를 고정하는 그런 부목 용도로 쓰이는 것들의 특징 그러면 어때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단해야 되겠죠. 상처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두 번째, 무겁지 않은 게 좋아요. 상처도 아픈데 저 부목으로 사용하는 게 너무 무거우면 환자한테 무리가 가니까 무겁지 않은 거, 그 다음에 표면이 거칠지 않은 거, 그리고 거듭 이야기하는데 항상 상처 부위보다 큰 면적을 가진 것을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응급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응급 상황의 기질을 발휘해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평소에 물건들의 원리를 잘 이해해 놓으면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탁 그 아이디어로 떠올려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죠. 배설이에요. 그런데 배설을 한다는 건 먹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조금 고민하면서 또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설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재난 상황에서의 배설은 우리가 막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렇게 배설 용구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한번 들여다봐 놓으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유용하게 할 수 있고요. 또한 배설하는 행위는 어때요? 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소형 텐트 같은 걸로 배설하는 장면이 가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주변 사물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이제 마지막 방법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이 먹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그러면 앞에 부분에서 그릇이 있을 때는 내부로 둘러서 여러 사람이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만약에 그릇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임시 방편으로 신문으로 그릇 형태를 접어요. 여러분들 종이접기 해봤잖아요. 그런 형태의 틀을 만들어서 그 위에 비닐을 씌우면 한 사람 먹고 비닐을 버리면 그릇 형태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 위생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랩은 보온 시에 중요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좀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비닐 용기로 그릇을 만들었는데 떠먹는 게 없다면 물론 먹을 수는 있겠지만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유팩 같은 것을 잘라서 수저나 떠먹는 용기로 사용하는 방법도 한 가지 지혜로움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재난 대응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재난 대응은 압축하자면 생존을 보존하거나 돕거나 또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이야기하자면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전체 부분은 뭐냐면 재난 시에는 주변의 모든 폐기물들이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용한 자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의 모든 것들을 적극 활용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좀 사고를 키우고 활용을 해보고 해서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쓰레기 이야기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폐기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 폐기물을 그냥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잘 재난 시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자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원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재난 대응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